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1인 가구에 대한 환상을 가진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1인 가구의 소득이 평균보다 훨씬 낮고 빈곤율은 오히려 훨씬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인 가구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최철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어제는 청년 세대 인구 변화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1인 가구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니까 네. 전체 가구를 10명으로 봤을 때 3.5명이 1인 가구다. 그러면 1인 가구 시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통계청에서 그 발표한 이제 그 통계에 따르면은 그 최근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중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요. 네. 그 연령대와 상관없이 전체 1인 가구가 지금 한 34% 이상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령별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젊은 20대, 30대층이 그중에서는 12.3%를 차지하고 있고 또 주목해야 될 이제 그런 연령대층이 고령층, 60대, 70대 고 1인 가구가 또한 뭐 한 9%, 9.5% 거의 한 10% 가까이 이렇게 이를 정도로 네. 1인 가구 비중이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요즘에 프로그램에서도 나 혼자 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그런 환상적인 면들이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우선은 이제 뭐 그 TV 프로그램에서 1인 그러니까 뭐 그런 가구의 생활을 다루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뿐만 아니라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오래전부터 진행이 돼 왔던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1인 가구의 어떤 생활 패턴에 대해서 이제 그 방송에서도 이제 관심을 보인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실생활과 좀 다르게 좀 미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제 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지금 통계청에서 지금 추계로 2050년도가 되면은 거의 한 뭐 이제 한 뭐 40%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많이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추세적으로 1인 가구 비중은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네, 1인 가구의 비중이 더 늘어날 거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1인 가구의 소득이 평균 가구보다는 훨씬 낮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네. 1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구 형태 중에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했는데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좀 이제 그 다른 측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뭐냐면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생애 주기에 따라서 네.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이 자산 수준의 변동이 있게 되거든요. 그 즉 이제 사회에 이제 진출을 해서 직업을 갖게 되면서 이제 소득이 발생하지만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들의 소득은 그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요. 한 40대, 이제 50대에 가까이 되면서 이제 정점을 이루고 또 이제 50대 이후에 은퇴를 하면서 네. 소득이 그렇게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령대별로 이런 그 가구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에서도 상당히 젊은 층 20대, 그다음에 그 60대 이후에 그 어떤 고령층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40대나 50대 이런 계층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1인 가구보다는 이제 네. 가족 단위로 이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생애 주기상으로 소득이라든지 어떤 자산의 수준이 그 정점에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놓고 보게 되면 이 생애 주기에 따른 어떤 그런 이제 부나 이 소득의 패턴과 좀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젊은 20대와 그리고 은퇴 이후에 고령층의 1인 가구 비중이 많다 보니까 네. 당연히 소득으로 보나 자산 규모로 보나 좀 이렇게 좀 그 낮은 수준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분류를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혼자 살수록 빈곤율이 높다. 정부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빈곤율이라는 게 결국 이제 우리가 소득이라든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이제 보통 그 이제 부의 수준을 또 나타내는데 네. 사실 소득은 이제 계속 일정 기간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계가 대부분 소비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소득으로부터 그 이제 비롯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유 자금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뭐 금융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이나 실물자산 같은 그런 자산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라고 하는 것은 소득과는 다르게 어떤 뭐 자산 또는 이제 우리가 개인 재무에서는 그것을 순자산으로 해서 부채까지 차감해서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자산 규모가 얼마냐 해서 순자산이라는 걸 보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나 그 60대 이후의 고령층이 다른 생애주기 나이 연령대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같은 젊은 층이라고 해도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1인 가구 젊은 층과 또 그렇지 않은 네. 또 어려운 계층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그 1인 가구 젊은 층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 그 취업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 예를 들어서 어떤 정규직이나 이런 취업이 어렵고 임시직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게 돼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이 또 중단이 돼서 또 다른 어떤 일자리를 모색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조금 좀 어렵지 부족하다. 않나. 예, 네.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인 가구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20, 30대부터 뭐 미혼 직장인부터 사별한 독거 노인까지 다양한데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게 노년층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이게 70% 이상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젊은 층은 오히려 이제 어떤 뭐 새로운 어떤 직업을 뭐 탐색을 한다든지 네. 또 아직 뭐 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에서 이제 그런 기회도 얻을 수 있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뭐 은퇴 이후의 고령층은 그간의 노후에 대한 충분한 어떤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은 이제 많은 경제적인 그런 어떤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령층의 경우 1인 가구의 그런 어떤 그 기초 수급을 받는 그런 비중도 상당히 지금 그 늘어나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때 가장 또 우려할 것이 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조사에 보면 이 고령층 1인 가구의 가장 어려움이 뭐냐 했을 때 이 건강 문제를 꼽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령이 고령층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질병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런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건강의 어떤 취약성으로 인해서 이 많은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고령층에 대한 그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지 또 이분들이 또 어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네. 정부나 뭐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또 특별한 노력도 해오고 있지만 좀 더 그 다각적인 그런 어떤 정책 지원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소비 변화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고물가, 고금리 이러다 보니까 1인 가구의 소비도 좀 변화가 됐거든요. 옷과 외식 등의 소비를 우선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소비 패턴을 보게 되면 사실 네. 이제 고물가 상황에서 가장 많이 가격이 오른 것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10월달 통계가 발표됐고 곧 11월이 발표가 될 텐데요. 네. 이제 다음 달 되면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도 품목별로 보게 되면 식료품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그 수도 전기 그런 이제 주거와 관련된 비용들 네. 그리고 의류 신발 이런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그 올라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생계에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비 품목들의 가격이 여전히 상승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정말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생계와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소비 품목들은 통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문화에 대한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다른 소비들은 좀 쉽게 통제할 수 있는데 이런 그 뭐 주거에 관련된 거 또 식료품에 관련된 거는 상당히 어렵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소비량에 있어서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가격이 올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1인 가구들의 이 소비 지출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사실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1인 가구가 아니라고 해서 빈곤율이 낮은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연령대를 좀 따져보니까 27세부터는 뭐 43세까지 소득을 정점을 찍고 61세부터는 다시 적자 인생이다. 이런 분석 결과가 있었는데 네. 이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이제 개인 재무에서는 이제 그 아까 생애 주기를 이제 많이 참고를 하게 되는데 네. 아까 이제 제가 40대 또 50대 그 주변에서 이제 정점을 이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때는 소득이나 부가 정점을 이루지만 사실은 소비 지출도 상당히 많을 때거든요. 특히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 네. 이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상당하고요. 그러면 사실 이때 제대로 된 그런 노후에 대한 보장을 해놓지 않는다면 사실 거기에 많이 벌었지만 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그런 품목들에 대한 지출로 많이 소비가 이루어졌다면 아마 노후가 충분히 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채로 이제 그 노후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 사실 이때는 뭐 사별을 해서 뭐 1인 가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자녀들도 다 뭐 미혼 자녀라 하더라도 이제 혼자 이렇게 살게 되고 해서 하여튼 1인 가구가 많아지는데 이때는 아까 제가 건강의 이슈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삶의 만족도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른 여러 가지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시기가 상당히 그런 어떤 삶의 만족도도 상당히 저하가 되고요. 실제로 생계도 좀 어렵고 이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흑자를 기록하는 구간이 계산해 보니까 34년에 불과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기에 물론 정점도 찍지만 뭐 자녀 교육비나 이런 게 지출을 하면은 뭐 좋은 기간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그 소득이 어느 정도 있었을 때 네. 미래에 대한 어떤 재무 계획, 재무 설계라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공적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개인적으로 어떤 노후 보장을 하는 그런 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성이 있는지를 좀 한번 다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 노인의 그러니까 고령층의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고 또 이런 1인 가구의 취약성이 이제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가구별로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남성 혼자 1인 가구냐 아니면 또 여성 혼자 1인 가구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 취약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구의 상황에 맞는 좀 이 맞춤형의 어떤 그런 복지 지원 이런 것도 좀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만 과거 통계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적자 재진입 연령은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2010년이 56세였고 2015년 58세, 2021년 61세 이렇게 점차 올라갔는데 이건 네. 어떻게 좀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적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소비 지출과 그다음에 이제 소득으로 봤었을 때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훨씬 더 이제 초과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소득은 이제 은퇴 이후에는 이제 분명히 감소를 하게 되어 있고 하지만 사실 소비가 또 거기에 맞게 많이 줄어들 수 있냐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까도 제가 뭐 식료품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뭐 어떤 의료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활의 필수적인 그런 품목들이 여전히 있고 네. 또 어떤 그 노년에도 뭔가 또 필요한 그런 소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소비 품목들이 여전히 있고 해서 일정 수준의 소득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소득이 아직 그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1인 가구와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